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빚으로 손해를 본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자 감면 등을 고려하자, 또 다른 청년들은 저축한 사람이나 대출 갚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냐며 이것은 역차별이자 불공정하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현 여당의 대표가 추천한 지인을 9급으로 채용하고 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며 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공정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2011년 한국경제신문에서 출판한 페어 소사이어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대학교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집필하고 각 전공 분야와 관련된 공정사회에 대해서 저술했습니다. 각 분야는 총 10가지로 나뉘어 먼저 공정사회의 핵심 가치로서 사회적 연대, 시장경제, 기회의 평등 3가지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공정사회의 체계로서 정치, 행정, 법을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길로서 복지, 교육, 노동, 언론이라는 4가지 분야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 책이 좋은 점은 공정성에 관한 이론과 사상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성의 기준과 조건을 정리한 뒤 국민들의 인식조사나 여러 예시를 참고하여 한국 사회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짚고 나서 해결책까지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책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공정이라는 것은 추상 수준이 매우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이 공동체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 10개의 기준을 한데 모아서 어떤 공통된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첫 번째로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 중 무엇을 평등하게 할지, 자원과 환경을 평등하게 제공할지 아니면 후생과 복지를 평등하게 제공할지 결정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자유주의적인 방식과 집단주의적인 방식 중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개인의 자유와 노력과 선택을 중요시하고 그런 보상이나 혜택을 선별적으로 제공할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우리 사회에 접목시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언급했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 평등한 기회의 첫 번째 조건은 같은 출발선에 놓는 것이자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회가 제공하는 일자리라는 자원이 모든 구성원들의 취업이라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또는 지원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한 과정을 거쳐 판단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뭘 그러냐는 정도의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점에 대해서 위 논란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빚투 구제를 위해서 이자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생각해보면, 청년들이 빚을 내면서 투기한 행위를 이 개인의 선택으로 볼지, 아니면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투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른 이 사회라는 환경을 원인으로 볼지 그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이 정책을 복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권리적 차원에서 비투한 청년들이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의무적 차원에서는 이 복지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비투를 하지 않고 이 정당하게 노력하고 일한 청년들에게서 받은 세금을 무상으로 또는 아무 기여 없이 배분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광주를 놓고 정치적 공정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정치 질서의 기준은 실질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절차적 측면에서는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 대의제의 정치라는 기본적인 정치 원리를 충실히 구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의 모습을 보면 견제나 균형을 논할 필요도 없이 지역구 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 모두가 한 정당이 패권을 쥐고 정치행정법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광주 시민들은 이러한 모습을 넋놓고 보고만 있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의 당파성이 거세지고
언론과 같은 사회 구조가 편파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점차 자신을 정당에 위탁하여 이 정당의 당론을 채택하게 되는, 정치가 인간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는 이런 형성을 하버마스는 전체주의화 경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민단체나 사회적 약자들처럼 소수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없어 공론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그래서 광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의회는 지속적인 정치개혁을 통해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시민사회는 심의 또는 감사기구를 통해 의회의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며 의회가 대표성을 갖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언급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입장은 취업 시 가산점을 주고 대학교 등의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셀프 보상이자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누가 합의했는지, 법을 발의한 어느 특정 정당 의원들만 합의했는지 아니면 시민들도 합의한 내용인지, 찬성하고 옹호하는 입장, 그리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 법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이 소수가 누리는 이익인지 아니면 역사에 의한 보상이자 공정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